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경제 일정이 있는지 알아본 이후에 여기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이슈 캘린더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슈 캘린더는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영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 많은 산업 관련 일정이 있는데 네.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일 오늘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를 이베이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의 음료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일에는 두 가지 일정이 있는데 LG전자의 G 프로2의 조기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공항 면세점 새 운영자의 그 발표일이 있을 예정이고요. 14일에는 ICT 특별법 발효 그리고 컨트롤타워 출범이 있을 예정입니다. 17일에는 삼립식품 일부 빵 제품 가격의 인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일정들 이번에도 역시나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서 미리 예고를 해드렸죠. 음식료품 가격들이 많이 인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등골이 휜다, 또 지갑이 더 얇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러한 기업들이 인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나 이익이 날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주요 골자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음식료 업체 그러니까 최근 글로벌 미국의 테이퍼링 등의 이슈로 인해서 네. 이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가 좀 둔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경기 방어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기 방어 업종이 바로 음식료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 1%대 물가 수준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 음식료들의 최근에 그 움직임을 좀 보면은요, 가격 인상을 좀 전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난해 8월에 그 원유 가격 그 인상 이후에 이 매일유업, 남양유업, 그리고 서울 우유 이런 그 업체들이 유제품 업체 판가를 좀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제과 업체 그러니까 롯데제과라든지 오리온 등의 업체들이 또 가격 인상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같은 경우는 새우깡 가격이 10% 올랐죠. 또 스낵류라든지 주스라든지 이런 제품류 가격이 이어서 한 7.5% 정도 이렇게 그 농심 제품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었던 이런 상황인데 이처럼 그 음식료 업체들이 판가 인상에 지금 대거 동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판가 인상이라고 하면 결국 이 원재료 가격 안정화와 함께 더불어서 이 음식료 업체들의 실적 호전의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음식료 업체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더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준비된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 이 국민 1인당 연평균 72개의 지금 라면을 소비하고 있다라는데 세계에서 가장 라면을 많이 먹는 나라다. 이렇게 그러네요.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라면 시장 대표적인 음식료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년 대비 1.5% 성장을 했고요. 처음으로 2조 원대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이 삼양라면, 그리고 농심라면, 그리고 오뚜기, 팔도 이런 업체들이 이제 빅4 시장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이제 제품들 뭐 신라면이라든지 너구리라든지 이런 그 제품들의 어떤 시장 규모는 계속 꾸준하고요. 이 최근에는 불닭 볶음면 그리고 한때 또 꼬꼬면 이런 아이템들도 맞아요. 유행을 예.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제품들이 시장에 어떤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불닭 볶음면 같은 경우는 신라면 그리고 삼양라면의 그 가격과 비교해봤을 때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이 관련 업체에게는 고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신조어가 있는데 한번 소개를 드리면 모디슈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건가요? 모디파이하고 그다음에 컨슈머의 합성어가 되겠는데 네. 그래서 자신의 취향대로 이제 제품을 활용해서 재창조해내는 이런 섞어서 먹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만의 레시피 뭐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해가지고 예. 최근에 뭐 짜파구리 뭐 이런 얘기들도 맞아요.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SNS를 통해서도 그 같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면서 또 붐업이 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관련 제품들의 새로운 어떤 수익 그리고 매출 창출에 기원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이 라면 가격 오늘 좀 재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라면 가격 그 인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양라면 또 인상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가장 높은 이 원재료 비중이 밀가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의 11% 정도 되는데요.
2012년도에 그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 13년에는 제분업체들 밀가루 판가 인상이 평균 8% 실시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라면 업체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반면에 이 라면 가격 인상은 그 원재료 가격 인상에 비해서 좀 못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 결국 그 가격 인상이 최근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음식료 업종들이 가격 인상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라면 가격 인상 4년 동안 한 7%가 안 되는 6.8% 정도죠. 그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요. 네. 이 라면 가격 인상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면은 이 곡물 가격은 또 최근에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수익성 개선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또 주목을 하고 계신 부분이 음식료 가운데서도 라면 쪽인 것 같은데요. 라면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도 앞서서도 몇 개 짚어주셨는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도 어느 업체에 특히나 주목을 하고 계세요? 예, 오늘은 그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오늘 삼양라면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양라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불닭볶음면으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라면으로 하면은 원조다라고 할 정도로 1세대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심이 지금 현재는 시장에선 1위 업체로서 시장 점유율을 굳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라면 시장이 2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불닭볶음면과 같은 신제품 성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 최근 나가사키 짬뽕, 불닭볶음면 이렇게 두 가지의 인기 아이템을 히트시킨 바가 있어서 이러한 좀 능력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불닭볶음면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난 그 2011년 7월에 나가사키 짬뽕이 뭐 하얀 국물로 인기를 좀 끌었고요. 월 평균 한 100억 원 정도의 그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요. 2012년부터는 좀 실적 성장세가 그 이후로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최근 불닭볶음면으로 인해서 이 어떤 그 중독성이 강하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모디슈머, 이런 모디슈머들이 증가하면서 나름 매니아층을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불닭볶음면의 성장세를 좀 살펴보면 그 지난 7월 달에 460만 개, 그리고 뭐 계속 보면은 월간 한 10% 후반대 강력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향후에도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이 이제 주력 제품으로서 매출 성장의 중심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뉴스가 있는데 이 강원도 평창 횡계리 쪽에 그 대관령 삼양 목장이 있습니다. 이 삼양 목장 같은 경우가 1월 10일에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평창 올림픽 특구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부동산 가치, 자산 가치 상승의 어떤 기대감까지도 가져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올해 그 가이던스를 보면은 매출액 3,500억 원에 영업이익률이 한 6%대 수준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불닭볶음면, 이와 같은 신제품의 호조세, 그리고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 불닭볶음면으로 인해서 올해가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그런 지금 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관광 특구 지정을 통해 가지고 또 자산 가치 상승 기대감까지도 역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네요.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기존의 어떤 상승 추세가 올해 턴어라운드의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보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상승 추세에 좀 기대를 걸고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PER이 한 11배에서 12배 사이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업종 평균으로 따지면 17배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보유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이 조정 시에는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유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또 목요일 같은 경우에 52주 최고가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조정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면서 삼양식품 오늘 토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영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